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자신의 변호인을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2명을 임명하게 됐는데요. 최종 3인에 올라간 이승엽 변호사가 지금 논란인 겁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대법관의 수를 늘려 자기 편 법관들을 대법원에 침투시키는 대법원 장악법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자기 편을 투입시켜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를 입법 독재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일주일이 향후 5년을 좌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부의 출범 첫 일주는 통합도 민생도 아닌 오로지 방탄 독재의 길만 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약한 법적 리스크를 사법부 장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황금 같은 허니문 기관의 힘을 본인의 법적 리스크 해소에 소진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이승엽 변호사라는 분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2018년에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런 명운을 가른 대법원 판단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관여돼 있고 선거법 위반 의혹,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맡았다라고도 평가를 받는 분인데 조금 전 들으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역시 지금 사법부 장악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이승엽 변호사를 우수한 법률가, 저 우수한 법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판사를 하셨었고 또 대형 로펌의 어떤 대표 변호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무수한 사건을 유능했기 때문에 저는 맡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했으면 이걸 계속 맡겼겠습니까? 당연히 유능하니까 맡겼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다만 행정부 안에 어떠한 그 공직을 준다든지 공직을 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국회의원 공천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헌법재판관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도 봤다시피 이 84조 해석에 대한 문제가 대법원에서 해석이 끝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어떤 사건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를 했던 사람이 한마디로 선수로 뛰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심판대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직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를 했던 분들이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판이. 공직하세요. 하시는데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공직을 하지 말라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약간 논점을 비껴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엽 변호사가 유능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분이 공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헌법재판관은 다르다.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심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이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가는 문제 그리고 만약에 지금 김영두 재판관이 대행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승엽 변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게 된다고. 소장으로? 네, 소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어느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 조금 감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민정비서관에는 이태영 변호사 아주 유명하죠.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사건들의 변호에 큰 틀을 짠다고 알려져 있죠. 이태영 변호사. 전치영 변호사도 공직비서관으로, 이장영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으로.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대통령실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내가 겪어본 사람 쓴다, 검증된 사람 쓴다, 내가 검증한 사람 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변호인단들의 이름이 이렇게 자주 거론되는 것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태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죠. 아까 우리가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서도 성남시장 때부터 친형 강제 입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은 뭐 이태영 변호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성남시장 시절 그냥 경기도지사 때부터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혜경 씨, 지금 영부인이 김혜경 씨의 뭐 해경경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상당히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능력을 검증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본인에 대한 변호를 했다 해서 배제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공직에 들어온 다음에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결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난 총선 때 이러한 논란이 한 번은 불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것을 어떤 보답으로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시 변호인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정했던 뭐 정지상 씨, 그다음에 김용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변호인들을 어떤 공천을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실을 꾸리면서 어떤 보좌진을 꾸미면서도 이런 분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변호사들이 대거 중용되고 있는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뭐 유능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셨던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뭐 비서진들로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당연히 뭐 대통령실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이분들이 뭐 들어오셔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저는 평가하도록 조금 평가에 대한 지금보다는 유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아까 이제 보훈 인사 말씀 주셨는데 제가 좀 뒤에 다루겠습니다 하고 말씀 네. 좀 끊었어요. 보시죠.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증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 참모로 지금 보고 있고, 그에 앞서서는 우리 잘 알지만은 총선 때 국회의원들도 많이 배출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박균택 의원, 양부남 의원, 김동아 의원, 이건태 의원, 김기표 의원 모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변호를 맡았다가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돼서 이때도 이제 보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당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소위 비명행사, 친명행제, 그 이야기할 때 친명행제한 대표적인 그룹이 이재명 대표와 또 저 측근들의 변호사 출신들이다는 뭐 비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이 결국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랄까요, 뭐 도덕적인 뭐 여러 가지 비판은 결국은 정치적인 책임으로 귀결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그 유권자들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심각한 뭐 이렇게 모럴 해저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여패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 지금 이번 그러니까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마하고 난 뒤에 지금 대통령실에 거론되고 있는 비서관들, 그 같은 경우는요, 거기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이 자신이 변호를 했던 이 변호인들을 겪으면서 이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용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면
그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통합, 그 통합의 그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탕평 인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